오감보다 생생한 뿔돼지가 있는 윤진사가 안돼. 그치? 어? 그치? 어? 팡. 자,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네. 편집하는 PD들이 세호 형이 코를 너무 많이 만진다고. 예? 아니 왜 이렇게 또 코를 만져? 제가 코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라 예. 알려주시면 벌금을 낼게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만지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만질 때마다 뭐 소정의 벌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가 그동안 실패한 것은 뭔가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구속하는 뭔가 하나의 거대한 구속 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현상금 1,000만 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되게 잘생겨졌네. 오랜만에 왜 그러지? 뵙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예전에 볼 때보다 왜 이렇게 아니 연예인처럼 변했는데? 네. 화장은 연예인처럼 해줘가지고. 아니 나 좀 실망하려고 그러는지. 왜요? 잘생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얼굴도 깔끔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네. 약간 이렇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핸섬해졌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예. 뭐 이제 저랑 무도할 때 이제 마리텔도 뭐 출연하시고 무도도 출연하시고. 맞아요. 근데 요즘 이제 예능 출연 잘 안 하세요? 그쵸. 그때는 신기하니까 네. 섭외가 가끔씩 오면은 이제 막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아니 가서 그냥 뭐 입이 잘 안 열리고 그냥 좀 변풍처럼 좀 앉아 있다가 오고 막 이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오늘은 또 유퀴즈에 이렇게 또 출연하셨는데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주변인들이 여기 좋은 데라고. 주변인들이? 유퀴즈에 출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퀴즈 출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섭외가 많아야지 뭐 하든가 말든가죠. 아니 근데 이제 세대면은 뭐 다들 금연이나 운동,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금연 선언.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걸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뭐 금연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2022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연말에 네네네. 매년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연을 좀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억지로 든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죠.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침착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면 세후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여세 정도는 본인이 내세요. 3.3%는 제가 내드릴게요. 증여세나 뭐 그런 건 알아서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나 거신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의지를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또 무제한입니다. 그러면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무제한. 1,000만 원. 무조건. 예.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기면은 무조건 그분께 1,000만 원. 그쵸. 담배만 입에 대도 1,000만 원. 되는 건 괜찮다.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 그냥 막 어거지로 막 하는 수 있죠. 그렇죠. 아, 그건 안 된다. 한 번 흡입을 해야. 아, 내가 스스로 예. 그런 것들 유해 물질을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카드뮴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금연 대체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물, 담배, 아, 맞아요. 시가. 예.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다. 개인 방송에서도 그거에 관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전자담배 포함이죠. 전자담배 담배잖아요. 전자담배, 찐담배, 그냥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다 담배예요. 금연초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니까 봐줘야 되지 않아?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허락하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 건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도는 해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혼 공약이었어요. 아. 아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처럼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금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임신하면은 끊겠다. 근데 좀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출산하면 끊겠다. 안 되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하겠다 뭐 했을 때 하겠다 100일 돌 최악이네. 계속 하다가 전체적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도 한 번 또 실패했고 옛날에는 방송도 자주 안 키니까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금연이 실패한 관계로 금연 0일차. 왜냐면 어저께랑 오늘 피웠으니까. 아 근데 금연 한 며칠까지 가봤어요, 최장? 한 11개월까지는 가봤습니다. 어우, 야, 아깝다. 근데 그 정도면 11개월이면, 끊을 만한데. 이게 100일은 웬만해서 성공해요. 예. 근데 항상 방심할 때 실패해요. 이제 100일 넘었다고 하면 이제 위험한 순간 대충 다 보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미디어에서 되게 그 흡연을 굉장히 그 흥미롭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도 좀 땡기는데 그것 때문에 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석진이 형이 그 이제 금연을 선언을 하고 네. 그 형이 한 3개월 됐을 때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흡연을 했을 때예요. 예. 근데 제가 담배 피고 나서 담배를 석진이 형 차에다 두고 갔어요. 야, 가져가.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형 거기다 놔둬. 내가 다음에 또 형 차 타면 필게. 근데 그 형이 그날 그걸 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 이게 이런 그러니까 게. 그게 예.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석진이 형이 금연을 제가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14일 행진 중입니다. 1월 1일에 시작한 게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건 다 피워야 되지. 버리면 또 환경 파괴되니까. 그게 또 독극물이잖아요. 카드뮴도 있고. 그 보통 그 금연하는 순간에 그거 다 뿌개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너무 그게 퍼포먼스가 좀 상투적이다. 이거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게 좀 저는 좀 저만의 방식이에요. 11년을 실패했는데 금연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도전은 뭔가 이게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막 뭐 네. 봅슬레이라든지 뭐 계속 시간을 하죠. 내서 뭐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도전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개꿀? 뭐라 그러죠? 왕꿀? 왕골. 너무 좋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이거 실패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이제 노담으로 가자. 노담? 네, 난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뭐 담배 얘기는 곧 좀 하고요. 오늘 뭐 담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담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금연 중이라서 그런지 되게 신나서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 너무 여기 담배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예.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직 더 이야기가. 예. 네. Prends un peu l'air, écris la vie est belle. Donne-moi ta main.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웹툰 작가를 하시게 됐는지. 사실 이제 디자인과였고 4학년 1학기 때 이제 졸업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한 4학년 2학기가 좀 붕 뜨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취업 준비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토익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취업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만화 그려서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 반응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야후 코리아 웹툰 담당자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연락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웹툰 작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예. 아니 그 저 우리 따님이신 소영 양이 예. 수업 중에 줌 수업 중에 친구에게 이제 아빠를 전 웹툰 작가. 전 웹툰 작가라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그 제 개인 방송을 또 봐요. 예.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전 웹툰 작가라고 하고 다니냐면 만화 언제 그리냐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서 저 은퇴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진짜로 완전히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할 생각은 있는데 네. 엄두가 안 나죠. 아 뭔지는 알겠어요. 예. 한 3년 안 하다 보니까 땡기긴 땡기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만 남으니까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마감에 쫓기고 막 또 이야기를 공개 또 했을 때 아우, 대중의 반응이 또 뭐 이 여러 가지가 네.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만화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발견해 버렸어요. 너무 쉬운 길. 그냥 인터넷 솔직하다 방송 솔직해. 켜서 채팅창 네. 보면서 즉각적인 다이렉트한 그 리액션 받으면서 뭐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웹툰에 비해서는 개꿀. 저에 한해서 개꿀. 개꿀. 예, 이게 나에 그냥 한해서는. 제가 포지셔닝이 되게 독특하게 잡혀가지고 그래요.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에 한해서는 지금 개꿀. 그쵸. 그러니까 웹툰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예. 아니 그 저기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뭐 심펄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예.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 그 즉슨 말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여기까지도 어렵나?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짝 보니까 그냥 본인 얘기 그냥 약간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네.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게임 했을 때 더 안 된다고 하면은 이래요. 또 어떻게 와요? 벌써 꿈이. 나 성적 없던 정든 그래 플렉이 나의 목적 견적 없는 삶은 오히려 실적 라임을 줄여 아니 근데 좀 그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 11시에 무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이제 모르죠. 또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 봐.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그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그쵸.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 아니 근데 이게 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방송하시는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아 지금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한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니까 아 이게 또 잘하니까 되는 거죠. 아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그리고 저도 제 개인 SNS로 가끔 가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저의 팬분들도 예. 해서 소통 방송을 딱 키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 방송인 분들 프로분들은 이 오디오 비는 거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오디오가 비게 냅두고 저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저한테 막 뭐 이거 물어보고 유재석 씨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유퀴즈는 녹화가 언제 이런 질문들이 오면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고 있으면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답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 표정. 안녕.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있죠.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치. 그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막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약간 좀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더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이말년처럼인데. 야 진짜. 잠깐 뭐 빵 좀 사올게요 해서 10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갔다 오면은 대단하시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이말년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호민 작가님과 두 분이 한 주제로 논쟁을 펼치는 이 친펄 토론인가요? 네, 진짜. 요게 또 인기가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많아요. 요거 많았었어요. 요거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저 이말년 작가님하고 우리 저 조셉이랑 그래요? 한번 좀 그 침키 토론 한번 해보죠. 요거 깻잎 논쟁. 요즘에 굉장히 화제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챙겨준다. 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살짝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에선 굳이 그거를 왜 제가 내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벗겨준다는 거는 깻잎을 아니 그러니까 벗겨줬다기보다 잠깐 잡아준 거지. 잠깐 잡아주더라도 잡아준 그러면은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내 친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이거 엄청난 정성을 그쵸. 그런 퀘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친구도 문제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해줄 때 아니에요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아니오라 그래.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깻잎 잡아줄 수 있지. 그거는 암묵적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닐까. 아, 뭐 제가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깻잎을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 그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한 장 주고 예. 그다음에 한 장을 줬으면 그나마 좀 야 괜찮은데.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본능적이라니까. 사람이 뭔가 깻잎을 들었을 때 한 장 딸려 올라간다. 긴급 상황이죠. 그냥 긴급 상황이지. 지금 그거 바로 잡아줘야지. 실시간이 아, 2개 싸면 짠데? 아니 그렇긴 한데 굳이 그 깻잎을 먹어야 됩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깻잎을. 아니 그럴 거면 셋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근데 셋이 그 밥을 얘기는-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네네네. 같이 뭔가 그런 자리를 치열한데요?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저도 그 그럼.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깍두기나 뭐 잠깐만 다른 얘는 빠지고 우리끼리 아, 저는 심판 같아요. 이게 가운데 놀이터네. 있어가지고. 예.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퀴즈값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알지. 셋이 밥을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깻잎을 띄려고 하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제가 잡으면 여자친구도 한번 잡아줘요. 두 명이 잡아줘요. 이거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복잡해. 그럴 거면 누군가 깻잎 잡으면 다 잡아. 그럴 거면 싸우지 말고. 그럴 건 먹지 마. 아니면 아예 깻잎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함심해서 다 떼어놓고 식사를 아니야. 그럴 거면 삐작을 한 장 한 장 분배를 나눠. 해요. 예. 한 장 한 장 나눠. 배 돌려. 아,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논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사실 없어도 저는 뭐 진행이 뭐 없어요. 별게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분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아,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사 때 서로가 제 일을 신랑 신부께서 성혼 선언을 부탁했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둘 다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각각 따로 이제 최근에 그 지인 결혼식장에서 했던 감동적인 축사 영상이 좀 화제예요. 자, 우리 그 이말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 생활을 10년간 체험 중인 이병건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냥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주고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면서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는 재미가 결혼 생활이 아닌가 하고요.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부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보고 좀 감동을 하셨겠는데요.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집에서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날따라 제가 되게 퉁명스럽게 말해서 말한 거랑 저도 잘 지키기 힘든 거. 저는 좀 사실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또 미안하다고 또 편지를 또 하나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참 또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다. 예.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누군가가 막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참 고맙고 맞아요. 아이가 막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TV 막 보다가 막 웃고 있으면 이제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아빠 왜 쌀을 안 해? 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있는 뭐 이게 그런 일상들이 예. 그런 일상이. 저도 나은이가 이제 5살 됐으니까 나은이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바지 잡고 아빠 어디가 오늘 뭐 이럴 때 오늘은 뭐 안 나 뭐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저 빼고 이제 뭐 잠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혼자 딱 덩그러니 있으면은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좀 막 허해요. 좀 아이와
놀아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놀면서 알게 되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실은 지구 멸망에 또 요즘에 꽂혀가지고 진짜로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걔는 좀 집중할 때는 집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저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제 만화를 보고 싶어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렸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얘도 이걸 보고 자기도 웹툰 작가가 되고 싶대요. 뭐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고맙고 그렇죠. 뭐. 작가님의 인생을 네. 4컷 만화로 그린다면 예.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첫 컷은 그 되게 좀 미래가 두려웠던 젊은 학생 때를 그릴 것 같고 그때는 제가 뭘 해도 어설퍼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과연 나이 먹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좀 불성실하고 그랬었거든요. 체력도 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웹툰 작가 시절을 그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이 자신감도 없고 나도 그래도 좀 필요한 사람이고 뭐가 좀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독자들의 사랑도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좀 자신감을 얻었던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이 또 이제 인터넷 방송할 때 좀 더 편하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구나. 좀 더 체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하는 3번째 단계가 있을 것 같고 4번째는 그냥 좀 뭘 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늘어져 있는 좀 그런 걸 좀 그리고 싶어요. 좀 앞으로 미래 좀 약간 좀 더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 어쨌든 계속 편안해지네요. 예.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좋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다음 4개의 애니메이션을 TV 방영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심이, 아기공룡 둘리, 나라라 슈퍼보드, 달려라 하니. 이거 쉽지 않네요. 와, 이걸 순서대로 영심이, 아기공룡 둘리, 나라라 슈퍼보드, 달려라 하니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아기 공룡 둘리가 맨 앞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달려라 한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예.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나라라 슈퍼보드 영심이. 자, 그러면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나라라 슈퍼보드 영심이. 이거 맞아요. 예. 자, 맞으면 100만 원 상품 드립니다. 정답은요? 첫 번째가 아기공룡 둘리 정답이고요. 자, 2번째가 달려라 하니입니다. 그렇죠. 예. 자, 3번째는요?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셨는데요. 정답도 나라라 슈퍼보드 정답입니다. 와! 야! 네, 감사합니다. 야, 맞췄어요. 와, 이거 어려웠는데. 이게 전 딱 듣자마자 이랬거든요. 이악 물고 냈다. 안 주려고. 이악 물고 그냥. 제작비 진짜 이악 물고 아낀다. 자, 100만 원의 상품. 자, 인생은 이말년처럼. 네. 붉은 신호를 따라 회색 거리를 걸었어. 가다 보니 좀 낯설어 보이는 그녀가 보인 적 없던 눈물에 나를 반겨. 태양보다 뜨거워진 나 그녀의 가슴에 안겨. 저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유재석 선생님이 저희가 처음 뵙죠? 그렇죠. 처음 뵙죠. 근데 낯이 전혀 안 서르네요. 그래요? 네네네. 언제부터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2004년부터 만 19년을 카이스트 교수를 19년을 하고 있고요.
예, 생명과학과에서 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뇌의 어떤 뭐 능력을 예. 뭐 20%도 못 쓰고 뭐 몇 저도 프로 옛날 싸이월드에서 봤어요. 뭐 그죠. 예.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그 예? 뇌과학자시니까 뭐 여쭤보고 싶어서. 아, 예. 사실은 우리 뇌는 항상 늘 전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는 발휘를 안 합니다. 아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예. 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리나요? 예. 그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잠재력을 평생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절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에 쿨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거를 뇌를 거의 한 최대한도로 쓴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있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아, 실제로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이 뇌가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네네네. 아니 그 뇌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아,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네. 예, 특히 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이 뭔지는 잘 혹시 그 새로운 회사에서 지금 적응을 잘하고 계시나요? 뭐 나름은 하고 있죠. 예. 아, 예. 그 생물학적인 적응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손을 번식했을 때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왜 동물원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요? 예, 그게 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빠진 뇌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이거 아마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물이 생존을 하고 적응을 한다는 의미가 그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배우자와 이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응의 차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사랑은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늘상 그렇죠. 배워왔는데 이게 좀 머리로 사랑 이게 좀 약간 그 좀 혼란이 오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 그리스 학자 중에서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사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가 중에 그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니까 눈에 시신경이 뇌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게 감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뇌다. 거쳐서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제가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모든 국민의 뇌 속에는 지금 유재석 신경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재석 신경. 그래서 늘 만나요. 저도 있거든요. 네, 늘 만나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레코딩하면은 측정을 하면 유재석 신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교수님? 아, 그럼요. 옛날에 미국 과학자들이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흥분하는 신경을 발견을 해서 클린턴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어요. 클린턴 신경. 와 이것도 유재석 신경. 유재석 신경. 없는 사람 없죠. 유재석 신경은. 와 이거 참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대상이 없어도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예, 그런 간절함.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통 성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눈이 4개고 입이 2개고 귀도 4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이 눈이 4개. 만들려고. 그렇죠. 4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 신비한 힘이 뭘까? 나의 반쪽을 만나려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 모여 있냐면 뇌의 시상하분하는 부위에서 예,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과 적응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사빠라고 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어떤가요,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예.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네.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거 3점,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 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2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뇌의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뇌에서 특히 그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신체에 변화가 생기죠. 늘 그대를 만나면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맑게 보이던 세상이 이 대상을 만나면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거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콩깍지가 실제로 있는. 그럼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뽀사시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뭐 없다.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요 주변이 사실은 다 뿌옇게 보여요. 거기 집중해서 보세요. 맞아. 진짜 그러네. 근데 주변은 뿌였습니다. 주변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이거 눈 하나에 구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아니 이게 좀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제 아까도 우리 침착맨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 뇌를 조종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뇌를 관찰해 보면 마약에 심취했을 때와 같이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도파민 신경회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회로가 또 작용을 해서 이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나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왜 서로 또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효기간이 길게는 17개월, 짧게는 한 1년, 평균 한 1년 내외로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뇌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다가는 수명대로 못 살겠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과학적으로. 또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에는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일년이라고.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아니
1년이 지났잖아.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아, 그렇죠. 예,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은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2차 사랑.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애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심장도 뛰지 않고 이렇게 신체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뇌 속에서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예, 마치 유재석 신경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내 이제 뇌 속에 배우자 신경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신경의 연결이다. 궁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괜히 없으면 허전하고. 아,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뜨겁지는 않지만 없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통 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단계에서는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 네. 이거 뭐 어떻게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옥시토신은 원래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뇌 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옥시토신이 그런 사회적인 신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요. 또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에서 바소프레신을 유전자를 없애게 되면은 쥐가 막 외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소프레신 유전자를 강화시켜주면 이 바람을 피던 쥐들도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예,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사람한테도 바소프레신을 주사제로? 예,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회로에서 정교하게 작용을 해야지요. 예, 그냥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이상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것을 뇌과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진진해요. 맞아요. 그요? 우리끼리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는 경우 사실 이건 좀 귀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성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데 그렇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제 납득이 왜냐면 되는 거죠. 깻잎을 우리 그 말년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깻잎을 잡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걸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설명이 돼요? 일단 젓가락을 활용해서 깻잎을 뗀다는 거는 정말 그 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당 근육 숫자랑 신경을 하게 되면은 거의 기가헐츠인데 이건 5손가락과 기가헐츠요? 예, 이거 5손가락을 이용해서 젓가락까지 하는 거는 테라헐츠의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한 테라헐츠. 정말 그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기 순간에 몰입하면 안 되죠. 이쪽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근데 나는 아무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게 이 차처럼 들어가나요? 뭔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의 공금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건 이건 본능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지 않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깻잎이 저도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물러설 생각이 저도 없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깻잎이 2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깻잎이 지금 2차원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뇌가 뗐는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먹었어요, 상대방이. 근데 내가 이 깻잎을 잡고 있잖아요. 이건 또 내가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을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다는 게 교수님
이건 좀 약간 비약이에요. 로맨티스트세요. 네? 로맨티스트.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입장이 깻잎 떼주는 거 본능이다 편이고 본능이지. 뇌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봤을 사람 때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뭔지 알겠다. 아, 정리됐다. 드디어 복잡한. 드디어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예. 정리가 됐어. 배우자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행동이다. 즉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하면 본능이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이해도가 있는 커플이다. 그렇다면 해도 된다. 즉 알아서 잘 눈치껏 하시라. 길게 이어진 논쟁에 오늘 방점을 찍네. 이게 이제 실연의 상처, 이것 또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말년 씨한테. 아, 좋아요. 돌고래가 예.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돌고래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데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것 때문에 의식하려는 게 계속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줘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미 의식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서요. 메타인지요. 예, 아는 것을 아는 기능이 메타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메타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뇌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얘기예요. 포장 기능. 예, 포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